제93회 전산회계 1급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재무상대표 작성 기준. 가장 적절한 것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것부터 아니죠. 큰 것부터죠. 큰 것. 유동성이 큰 것. 2번 총액으로 표시한 거 순액으로 아니죠. 총액 맞습니다. 3번 자산과 부채는 필상의 기준 또는 정상영업 기준으로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구분 표시한다. 1년이냐 1년이 아니냐. 이내미는 유동, 이상이면 비유동. 적절하죠. 4번은 자본 암묵중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인 이익잉여금입니다. 주주와의 거래는 자본잉여금. 영업활동에서 결과인 이거는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이번 답은 3번.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선일자 수표 아니죠? 얘는 어음입니다. 우표 아니죠? 3개. 3번 문제. 계산은 현금주의에 의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한 결과 2020년 회계연도의 순이익은 30만 원이었다. 자, 현금주의로 계산을 했을 때는 당기 순이익이 30이었습니다. 현금주의라는 것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야만 계산하는 것.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야만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현금주의. 그런데 중간에 얘들이 있었고 그러면 발생주의로 계산해버리면 발생주의. 이거는 발생주의는 현금에 들어오고 나가면 신경 안 쓰는 거죠. 발생했으면은 바로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럼 현금주의 있을 때는 당기순이익이 30이었는데 발생주의로 계산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했을 때 순이익은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자산이 감소했죠. 자산이 감소했으면 손실이겠죠. 이익이 줄 겁니다. 마이너스. 비용이 감소하죠. 비용이 감소하면은 이익이 증가하겠죠. 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야만 계산한다. 발생주의는 발생만 해도 계산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면 순이익이 28만 원으로 발생주의 계산할 수가 있다. 4번 문제.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인해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본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맞죠? 예상되는 거래입니다. 이 부채죠. 자, 부채는 항상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상한 여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는 거 같죠? 네, 항상 맞습니다. 자,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것들도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매입채무 외상 매입금이나 미지급이 있는데 이거는 1년 이내죠. 그래서 유동부채에 해당됩니다. 근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1년 내로 못 갚았다. 그럼 얘는 비유동부채입니까? 아니죠. 1년 이내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항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상당액이죠. 충당부채,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해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에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맞는 말입니다.
5번 문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신뢰성을 갖기 위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세 가지가 있죠. 피드백 가치는 뭐다? 목적 적합성에 해당됩니다. 6번 문제. 자, 아래 근문에 관련된 지출 중 자산의 가치가 증가, 자본적 지출이다 이 말이죠.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수익적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은 생산, 유지, 보수란 말이 들어갑니다. 자, 생산성 증대, 엘리베이터 설치, 철골 보강, 철골을 보강, 이거는 도색 비용 페인트 칠했죠. 어떤 게 제일 작아? 4번이죠. 페인트 칠하는 생산, 유지, 보수죠. 7번 문제. 시산표에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시산표의 등식은 누구죠? 4번에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 맞는 말입니다. 잔액이 차비는 있는 것은 자산과 비용이죠. 뭐죠? 대비는 대비. 분개는 그리 이중성 입각에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 있죠.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계정과목 오류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발견하는 것은 금액이죠. 금액이 동일하게 작은 오류. 그죠? 근데 이중으로 기입했다든지 계정 과목을 잘못 기록했다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8번 문제. 자본잉여금 계산하는 의미입니다. 자본잉여금, 주식발행 초과금, 감가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자본잉여금입니다. 보시면 합니다. 이거는 계정 과목 및 조기 등록에서 조회 가능하죠. 자본금은 발행 주식 곱하기 N인 단가. 자본 조정은 요 반대되는 겁니다. 자본 조정이죠. 그리고 자기 주식, 미규모 주식 개념이 있고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과 이익, 기타 포괄이고요. 이익 잉여금에는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나눠지죠. 법정적립금, 이익중립금, 각종 적립금, 임의적립금, 각종 준비금, 적립금 하는 것들 다 이익 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9번. 공장에서 가동 중인 기계장치, 지도원가 100만 고장이 났습니다. 대안비를 어쩌고 해서 대안비는 어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모론가는 대안비 이 필요 없죠. 네. 만약에 감가상각유기액이 있으면 빼줘야 돼요. 감가상각유기액이 없죠. 그죠? 그럼 참고가 있는 겁니다. 얘가 메모론가 100만 원이죠. 이렇게 대안 1, 2일 할 때는 기획원가죠. 그죠? 기획원가일 때는 기획원가, 기획비용일 때 내가 대안 1, 대안 2 이렇게 하는 거죠. 기획원가는 1, 2 중에 1을 선택했다. 2가 기획원가. 1, 2 중에 2를 선택했다. 1이 기획원가. (10번) 문제. 보조금 원가, 배분한 공가. 잘못된 것은 직접 배부법, 여기 직접 배부법. 배부하지 않죠. 그죠? 동력과 수순을 제조에만 배부를.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일부 배부하죠. 순서를 적으면 누구부터 하면 수순부터 수순을 배부할 때는 여기까지 배부.
그 다음에는 의미는. 근데 상호배부법은 다 배부하죠. 자,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분 상호관계는 무시하죠. 간단하고 보조부분 상호관계는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순서를 정한다. 누가 먼저 배부할래? 순서 정합니다. 일부만 배부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 배부. 완전히 다 배부하죠. 상호 배부. 그래서 복잡하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 단계는 상호와 직접의 절충이다. 직접 배부법. 보조부문과는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맞죠? 다른 데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제조 부분에만 직접 배부하는 겁니다. 맞고, 단계 배부법. 보조부분 간의 원가 배부 우선 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배부합니다. 맞고요. 상호 배부 모두 고려한다. 맞습니다. 4번 변동비, 고정비 구분하면 이거는 이중 배분율 배분이죠. 단일이 아니고 이중 배분율. 단일은 고정비, 변동비 구분하지 않는다. 11번 문제. 종합원가 계산 시 선의선출법에 의한 완성분 환산량이 평균법에 의한 완성분 환산량과 서로 동일할 때 평균법과 선의선출법 동시 이렇죠. 평균법은 얘 둘이를 구분하지 않죠. 그죠?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 둘이를 평균 내부죠. 수량을 비교해서. 이게 평균법. 선의선출법은 구분하죠. 얘를 완성한다. 그 다음에 얘를 완성한다. 구분하죠. 얘 둘이는 구분. 얘는 구분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나온 공식이 평균법은 요거 두 개 들어있는 거예요. 선의선출법은 요거 총제기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비교하면은 기초죠. 기초, 차이는 기초. 요거 비교하면 기초입니다. 만약에 기초가 제로면 둘이는 같다. 답은 1번이죠. 기초 제품이 아닙니다. 기초 제공품. 제로면 같다. 12번 문제. 해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련 범위 내 조업도의 변경과 관계없이 총액이 일정하다는 것은 뭐죠? 총액이 일정하다. 요거죠. 보존비를 말합니다. 보존비, 총액이 일정하다. 보존비. 자, 보존비에 해당하는 것은 포장 비용, 전력 비용, 원재료 이런 전부 다 생산량의 변화가 발생하죠. 얘들은 변동비입니다. 그죠? 변동비, 보존비, 과세비, 그죠? 보험료, 또 뭐 있죠? 감가상각비, 또 뭐 있죠? 재산세. 이런 것들이 보존비에 해당됩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조기 환급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기 환급. 조기 환급은 어떤 거죠? 설비자산 취득, 그죠? 그다음에 수출이죠. 의 조기 환급 대상이 됩니다. 자, 조기 환급 대상은 왜 조기 환급이다? 15일 내 환급되죠. 그래서 조기 환급. 네. 일반 환급은 30일. 일반 환급은 30일. 그 다음에 이
조기 환급 기간은 언제 한다? 예정 신고 기간 중 해도 되고, 그리고 매달 또는 다음 달, 다음 달 알아서 해도 돼요. 신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단 말이죠.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 달 25일이죠. 다음 달 25일. 15일은 요건 말하죠. 15일은 환급일이 15일입니다. 일반 환급은 30일. 일반 환급은 30일. 25일 내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달 또는 다음 달 또는 신고 기간. 14번 공급 시기가 잘못된 것은 자주 나오죠. 다 수출은 대부분이 선적이, 그죠? 인도의 사용 가능한 게 됩니다. 자, 자판기는 뭐죠? 자판 투입이 아니죠. 인출. 돈 뽑을 때죠. 인출. 이건 잘 나오는 거죠. 자, 장기 할부 판매 등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조건 판매. 조건 판매. 이래 되면은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합니다. 또는 그 조건이 완성돼서. 그죠? 폐업했을 때는 폐업일입니다. 자주 나오죠. 15번 문제. 틀린 것은 영세와 명세. 영세율은 수출하는 저거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저거. 국외 제공 용역. 있죠? 국외 제공 용역도 영세율에 적용되고요. 또 기타 등등 있죠. 국내 제공하더라도 국가가 정한 부분도 있죠. 영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외의 뜻.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항상 면제 아니죠. 항상 아닙니다. 뭐죠? 수출은 면제죠. 근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할 때도 있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도 발급합니다. 영세 매출. 2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맞습니다. 재반 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데 면세는 아니죠. 면세 사업자는 이행하지 않죠. 수고했습니다.